무분별한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집값 오르지 않을까요? 막 얘기했는데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무르타자 하이더 교수는 새 이민자를 연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은 주택 심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의견은 완전 틀렸나 봐요. 페이스북인 모 회사인 메타에서 지금 11,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충격적인 게 우리는 온라인이나 이런 메타 같은 정말 어떤 온라인 강자들은 이런 대량 해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메타에서 되게 충격적이게도 11,000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외에도 아마존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은 없다. 고용이 없다는 얘기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나는 정리해고, 실업대란이 오지 않을까.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리해고라든지 약한 고리들부터, 근데 이런 온라인 강자들이 시작할지 몰랐지만 작은 기업들, 스몰 비즈니스도 이런 영향을 충분히 받을 것 같습니다. UBC까지 익스텐션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될까? 예측보다 거의 2배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지면 소위 강남 같은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밴쿠버 다운타운과 그 일대 지역, 어떻게 크게 보면 전체 밴쿠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정말 이 강남 같은 곳은 바로 밴쿠버였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그 최고의 학군들, 최고의 부자 지역과 이 북미 최고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바로 밴쿠버 지역이 바로 강남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하기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부 지출이 지금 많아서 오히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연방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르 당수가 이런 똑같은 이런 의견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 용어라 경제를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뭐지 봤더니 저스틴 트루도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정부 지출 지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 이 당수 자체도 이민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그 반면에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은 경기 성장을 위해서 이민 확대는 바람직하고 인력난 해소, 경제 회복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대학 무르타자 하이더 교수는 새 이민자를 연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은 주택 심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새 이민자들 대부분 캐나다에 도착해서 집을 구입할 만한 경쟁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임대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이민 후보자 초청 건수가 늘어나도 주택 시장과 관련된 여파는 2026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 제가 장기적으로는 좀 분명히 더 상승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2026년에 이분도 당장 영향은 없지만 2026년, 그럼 지금부터 4년 뒤네요. 4년 뒤부터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정리해고, 실업대란 온화, 대기업들 신규 채용 중단, 정리해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네, 우리가 충격적이게도 지금 메타 마크 주크버그도 요번에 메타에서 직원을 지금 13%에 해당하는 11,000명을 정리해고, 대규모 해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밴쿠버의 소셜미디어 업체 후트스트는 직원 30명을 감축했고요. 그리고 IT 업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중심으로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IT 직업들이 어떤 정리해고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정리해고가 되는 부서긴 합니다. 돈도 많이 벌긴 하지만 북미 최고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향후 3개월간 고용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도 당연히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에 감원 및 사업 축소를 진행해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 상황을 두고 영란은행은 100년 만에 최장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해요. 정말 너무 무서운데 이 얘기는 세상에. 브로드웨이에서 UBC까지 라인 인스테이션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완공하고 나서는 교통이나 여러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좋은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용자가 평소 예측보다 지난 예측보다 2배 가까이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는 16만 7천 명에서
19만 명, 거의 20만 명이 매일매일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그죠? 굉장히 짧은 라인이지만, 근데 이 렌더링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제 한국 지하철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환승역도 여기 라인이 가고 도의 스테이션 환승역이잖아요. 환승역에 이렇게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크게 뚫는구나. 여기는 지상으로 뚫었는데 그 전까지는 위에도 공간도 쓸 수 있고 지하도 지하철이 다니면서 위 지하철 위 교통 상황에 지장이 없게, 그리고 바로 위에는 버스 디폿이 만들어져서 바로바로 환승할 수 있는 역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밴쿠버 역마다 정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용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역경마다 당연히 하이라이즈가 당연히 생기고 조닝이 바뀌겠죠. 하이라이즈 조닝이 생기고 사람들이 더 몰리고, 사람들이 더 몰리니까 당연히 더 좋은 잡들이 몰리겠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밴쿠버가 가장 좋은 잡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 밀리니엄 라인이 이제 익스텐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엑스포 라인은 워낙에 있었고, 그리고 캐나다 라인도 워낙에 있었고, 그죠? 그렇게 환승역들이 더 많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게 밴쿠버 순환선까지 지금 공약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괜히 나오는 공약들이 아닙니다. 이게 시장성이 있고 할만하니까. 왜냐하면 밴쿠버는 최고의 부자 도시고, 제가 막 그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도시가 어디죠? 뭐 이런저런 했었었는데, 저는 이 라인 보면서 와, 여기 정말 강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잡들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몰려 있죠. 그리고 이 밴쿠버 전체 지도인데요. 보시면 여기 브로드웨이 스테이션이 여기 있잖아요. 깜빡깜빡 하는데 있고, 여기서 보면은 클라크, 프레이저, 메인, 그리고 콤비, 오크, 그리고 어디죠? 그랜비어, 알버투스까지 정말 주요 거점들마다 여기 다 생깁니다. 여기 순환 환승역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를 보시면, 제가 하면 지도 쭉 봤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미 이 지도가 당장 지금 지도를 보여주는 건 아닌데 이미 부서지고 하이라이즈 공사가 이미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클라크 드라이브도 보면은 학교라서 여기 못 밀겠지만 주변에 이런 아파트먼트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밀릴 것 같아요. 공사가 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 보면은 여기도 이미 지금 공사가 들어갔네요. 그죠? 하이라이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도 보면 좀 깨끗한 건물도 있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다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캔비 스트리트 보면은 이미 여기 다 밀렸네요. 그죠? 다 밀려가지고 공사 들어가기 이미 들어갔겠죠. 그죠? 공사 들어갔고, 여기 그랜빌 스트리트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공사 여기 다 이미 하이라이즈 들어갔죠. 여기도 지금 다 밀어놨네요. 그죠? 여기도 다 밀었고, 여기도 이 그랜빌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다 뜯어 고치고 다 바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죠? 알버투스. 여기 알버투스도 여기 이미 지금 공사 여기 다 밀어놨네요. 그죠? 여기다 하이라이즈 들어올 테고, 이 주변도 아마 오래된 상가들 있으면 쉘 주유소 같은 게 아마 밀리지 않을까. 이 주변으로도 아마 하이라이즈들이 아마 빼곡히 들어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역 주변으로 해서 이미 이렇게 하이라이즈들이 벌써 렌더링이 끝나가지고 공사 이미 퍼밋 받은 데도 많습니다. 이미 런칭된 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굉장히 큰 하이라이즈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이미 예상을 한 거죠. 밴쿠버시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건데, 여기 키칠라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동네 정확한 커뮤니티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키칠라노 해변 중심으로 여기가 정말 이 밴쿠버에서 500대 비싼 집들이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요 지역까지 이 최고의 부자 동네와, 그리고 또 지하철, 우리 지하철로 최고 인프라, 그리고 거기에 막 발맞춰서 그 밴쿠버 다운타운 최고의 잡들까지 불과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테헤란로에서 강남 사람 많이 사는 곳까지 한 10분 20분 걸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고 부자 동네와 이 주변에 BC주 최고 학교들이 다 몰려 있었잖아요. 초, 중고 학교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강남은 바로 밴쿠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서리를 살고 있는데, 서리의 제2의 다운타운을 만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세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흐른 뒤에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고요. 여기에 이런 변하지 않는 입지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학군들이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지하철이 또 들어가면 그 10년 지나도 거기 역세권입니다. 그죠? 다운타운 이미 보면은 아마존도 다운타운에 이 들어가기를 얘기를 했고 이미 들어갔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고 최고의 굴지 기업들도 결국은 다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다운타운으로 들어가고 최고의 잡들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공원과 그리고 자연들 그리고 최고의 인프라 그리고 최고의 학군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최고의 도시는 바로 밴쿠버, 강남 같은 도시는 바로 밴쿠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강남 지역을 여기 테헤란로가 여기 있잖아요. 이 2호선 따라서 쭉 형성이 됐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도곡동이나 여기 많이 삽니다. 이 강남 테헤란로까지 뭐 10분, 20분이면 가요. 네, 저도 여기 옛날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전체적으로 신반포, 반포 쪽이 요즘 엄청 뜨죠. 여기 아크로 리버파크, 이 강남 최고 대장 아파트가 쭉 생기면서 네, 결국은 강남의 접근성들 그리고 최고의 학군들 그리고 최고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널찍한 땅이 만들어져서 만들어낸 곳이 강남이란 곳인데 밴쿠버도 제가 옛날에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밴쿠버란 땅이 참 널찍하고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멀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밴쿠버가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네, 오늘 하루가 구름이 많이 꼈는데 비는 안 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